이 10%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내놔라, 여기 개발을 하자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주민들도 모르는 이사 대책 사업지다 이렇게 규제 이후 3배나 오른 경기도 집값이다 이렇게 단골 카드 신도시 개발 30년 넘은 고리타분한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소액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많은 악재들과 호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투자의 전략을 세워서 본인의 투자금 대비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투자 전략 세우는 방법,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강에 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 돈 되는 정보 공유 받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셔서 정말 큰 수익 보시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사무실에 꼭 전화 주셔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뉴스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 이후 이제 3배나 오른 이제 경기도 집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도 그만큼 상승이 됐는데 이 경기도 지역도 폭등 수준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이 됐는데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도시 무용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기 신도시 정말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현재 되고 있죠. 무용론, 집값 언제 잡나, 그만큼 공급이 돼야지 이제 서울 집값이라든가 경기도 집값,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상승이 된 것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이 공급 자체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3기 신도시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 동의 없이 지금 이사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172곳 지원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도 모르는 이사 대책 사업지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5곳 입지 제한, 주민 동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 지자체 3080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에 30만 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80만 호 이상 이사 2월 4일 이후로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민들도 모르는 이런 이사 공급 대책 사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마음대로 지금 지정을 했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없으면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내놔라, 민원 우려의 제한 안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역세권 개발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검토해 국토부 등에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사 공급 대책 자체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 동의가 없으면은 절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A라는 지역 자체가 정부 자체가 여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개발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체에 10%의 동의를 받아야지 그나마 이제 1차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0%의 동의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절반 이상 50%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본격적으로 이런 공공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10%의 동의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1년 안에 50% 이상 동의를 받기가 쉽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20%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0%의 동의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 지금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10%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내놔라, 여기 개발을 하자,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주민들도 모르는 이사 대책 사업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가 없으면은 절대 공공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규제 이후 3배나 오른 경기도 집값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기도 집값 규제 이후에 3배나 더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강남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처음으로 지정한 곳이 강남 지역 일대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죠. 하지만 강남 지역이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도 또 이제 정부 자체가 또 투기과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쪽으로 빠졌는데 서울 외곽 지역도 전부 25개구 전부 그다음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권으로 또 투자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게 바로 풍선 효과죠.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높은 집값을 버티지 못한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로 유입이 되면서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한 이런 이제 경기도 지역 자체가 매매가 상승률이 더 가팔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에 따른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이런 경기도 집값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고요. 규제만 해서는 절대 집값 못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자체를 확실하게 풀어줘야지, 공급 자체를 확실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 자체를 확실하게 인하를 해주면은 이렇게 집값 자체가 이제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집값이 점차 이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정부 자체로는 이런 세금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규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정말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집값 절대 못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가 도심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집값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획기적으로 공급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집값 자체 정말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도시 무용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도시 무용론, 집값 언제 잡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신도시 무용론, 주택 공급 오아시스 아닌 소금물이었나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집값 못 잡고 세금만 이제 펑펑, 도시 확장 부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단골 카드, 신도시 개발 30년 넘은 고리타분한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국민청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LH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투기를 하면서 본인의 사유 재산을 늘리는 이런 투기의 방식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LH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3기 신도시 철회해달라, 이렇게 국민청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989년이죠. 1989년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13 분당의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그 당시에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준 공무원급 LH 직원분들이
모두 포함해서 1만 3천여 명이 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적발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노무현 정권 때 판교하고 김포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이때도 9,700명을 적발했고 300명이 구속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도 또 터졌죠. 3기 신도시 정말 많은 분들이 투기를 했고 정말 본인의 재산 가치를 정말 극대화시켰죠. 그런 분들 3기 신도시 비리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이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때 이런 이제 직원분들이 아니면은 국가 공무원 분들이 투기를 했으면은 지금 현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절대 투기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런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자체가 생활 인프라, 그 다음에 교통망 확충, 그 다음에 공급 확대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좋고 그 다음에 교통망 확충이 되면서 아무리 이제 경기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까지 정말 출퇴근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확대되면서 집값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투기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정부 자체가 지금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신뢰 자체가 정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서울 핵심 지역에 구도심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투자처 있습니다. 이런 투자처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세우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신뢰를 잃었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신뢰를 잃은 정부 자체가 공공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누가 동의를 할까요? 누가 동의를 할까요? 바로 제가 집주인이어도 저도 동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LH 사태가 터짐에 따라서 신뢰가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으로 많은 이제 공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사 공급 대책이. 그러면은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 정말 재개발은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이제 민간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 공급 대책으로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정부의 신뢰 자체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정말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민 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정부 누가 동의를 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울권 안에 있는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단지에 이런 아파트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의 집값 정말 빠르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 발빠르게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입지가 좋은 지역의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대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정말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역들, 이런 지역이 바로 대박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박날 지역, 바로 대박날 지역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지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당선이 되고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이런 재개발 자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 아파트도 이제 동의를 하겠죠. 그런 지역을 지금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면 그런 지역,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민간 재개발 가능 지역, 이제 예상
지역, 검토 지역의 경우 지가 상승 정말 이제 폭등 수준으로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급 자체는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공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바로 민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그 전에 선점으로 투자해 놓은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 회사가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